자, 지금 데스크탑, 리모트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여기 파인더네요. 런치패드. 파인더 이따 살펴볼 거고, 런치패드는 이렇게 별게 아니고 아이패드 있는 사람 알겠지만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스와이프해서 원하는 기능을 빨리 할 수도 있는 뭐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지금 보면 이제 사파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끈다 그래서 지금 끄고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여기 빨간 게 끄는 거고요. 최소화시키는 건데 최소화시키면 보통 이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쪽으로 여기 휴지통 있는 공간으로 가고요. 이쪽은 다운로드한 폴더가 모여 있는 거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운로드한 순서들이 쭉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쏙 올라오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거고, ESC 키를 누르면 이게 이거 얘를 다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원래 크기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고요. 완전히 끄고 싶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종료를 눌러줘야지 메모리에서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띄워놓고 내가 껐다 그래서 다시 띄워보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로그인이나 이런 거 해놨다고 하면 공공장소에서 맥 같은 거 로그인 했으면요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로그인 해놓고 껐지 하고 프로그램 컴퓨터 끄잖아요. 그럼 다시 켜보면 세션 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자, 요게 이제 파인더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최소화 시키죠. 이런 버튼들도 윈도우에서는 이쪽에 있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이쪽에 있네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로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사파리 브라우저, 메일, 페이스타임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안 쓸 것 같아요. 다 안 쓰고 퀵타임 플레이어는 나중에 제가 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하거나 이럴 때. 그 다음에 구글 크롬이 되겠고 메모 텍스트 편집기가 여러분들이 없을 거예요. 요거 이따가 추가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지게 하려면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사라져요. 던지면 이렇게 쭉 있고 여기 엑셀에 해당하는 거, 파워포인트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워드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앱스토어에서 뭐 이렇게 다운받을 때,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다운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 실행하고 이런 게 조금 까다로워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시스템 환경 설정이죠. 시스템 환경 설정은 여기도 있고요. 여기 검은 사과 애플 메뉴에 여기도 시스템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이런 거 나오면 절대로 업데이트 하지 마세요. 제가 업데이트 하지 않은 환경에서 항상 이번 학기 끝까지 할 거니까 절대로 뭐 업데이트 나오면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보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뭐든지 다 이제 보여줄 때 이 미리 보기 프로그램 하나가 다 합니다. 뭐 그림 파일을 보거나 PDF 파일을 보거나 하여간 뭔가 다양한 확장자의 파일들을 보고 싶을 때는 항상 이 미리 보기 프로그램이 떠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엑스코드 시뮬레이터 이 두 가지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고 여기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기는 이제 최근에 작업한 그 프로그램 앱이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게 항상 보여주게 되어 있고요. 여기 옆에는 이렇게 다운로드 한 파일들이 보이고 여기는 최소화되어 있는 애들이 보이고 여기는 휴지통이 되겠습니다. 휴지통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여기서 클릭을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 지금 요게 전체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데스크탑 및 화면 보기 같은 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정할 수 있고 백 할 수가 있고 다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전체 보려면 얘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쭉 할 수 있고 뭐 일반에 가면 이렇게 다크 모드 할래, 라이트 모드 할래 뭐 여러 가지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에 대해서 설정을 쭉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여기 지금 세 개가 독에서 최근 사용한 응용 프로그램 보기를 체크를 해놔서 그렇습니다. 이걸 체크를 해제하면 이 부분이 사라져요. 최근에 뭐 사용한 응용 프로그램 보는 게 좋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깔끔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안 보일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 독의 크기를 여기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의 위치를 지금 하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왼쪽으로 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은 보통 밑에다 하고 사용하고요. 디자이너들은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메뉴랑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에 놓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사소한 거 해보면 재밌긴 한데요. 그런 건 뭐 잠깐 해보고 원상복구를 해놓으세요. 항상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윈도우 최소화할 때 아까 이렇게 쏙 들어갔죠. 일로 이제 그런 게 요술램프 진위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쏙 이렇게 최소화하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요술램프 진위 효과고, 그냥 크기 효과로 하게 되면 그렇게 안 들어가요.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그냥 밋밋하게 들어가죠. 다음 요술램프 진위 효과를 하게 되면 그래서 요술램프로 쏙 이렇게 진위가 들어가듯이 이렇게 되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윈도우 제명 막대를 이중 클릭하여 확대 축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응용 프로그램 열 때 아이콘을 움직이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확대 이걸 눌러주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가까이 되면 확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도구의 크기를 작게 할 수도 있고요. 얘가 이제 크기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여기 지금 얘네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줄어들긴 하죠. 여기다가 이제 이 정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도 가리기와 보기 뭐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없어졌다가 가면 보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고요. 원상복구 항상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컴퓨터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도구를 갈 수도 있고요. 도구는 여기도 단축이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도로 비슷한 애가 있는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도구 환경 설정,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체 환경 설정하려면 좀 전에 했던 그게 다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독하는 거 해봤고요. 시리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기서는 쓰기가 좀 그렇겠죠.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스템 환경 설정 처음에 많이 하죠.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독에서 환경 설정할 때는요, 여기 다운로드 옆에 고속도 화살 여기 선이 하나 있는데 점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 현재 화면에 안 보이더라도 여기 점이 있으면 현재 메모리에 올라와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은 다시 키면 원상복구가 된다, 조심해야 된다, 로그아웃 하고 뭐 이래야 된다는 거고요. 자, 독에 프로그램을 추가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단축 아이콘이에요. 여기 있는 걸 삭제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뭐 윈도우에서도 마찬가지죠. 독을 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 들어오고요, 바탕화면으로 던져버리면 사라집니다. 이것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보면 뭐 음악은 안 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던져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하면 되겠고요. 팟캐스트도 안 쓸 것 같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옵션에서 이 독에서 제거 눌러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뭐 미리알림도 안 쓸 것 같아요. 괜히 뭐 캘린더도 안 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락처도 당연히 안 쓰겠죠. 사진도 뭐 여러 사람이 쓰는 거니까 안 쓸 것 같고요. 지도도 안 쓸 것 같아요. 메시지도 안 쓸 것 같고, 페이스타임도 안 쓸 것 같고, 메일도 안 쓸 것 같아요. 좀 깨끗해졌죠? 애플 TV도 안 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던져지지 않는 이거 현재 켜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종료를 먼저 눌러줘야 됩니다. 종료를 누르니까 아예 사라졌죠? 그 다음에 사실 얘네들도 안 쓸 건데 뭐 잠깐 놔두죠. 이 정도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너무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독 환경 설정에 가가지고 이제 이걸 조금
이렇게 이제 줄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최대로 더 커질 수도 있죠. 이렇게 좀 더 아까 적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이 쓰는 애가 이 메모는 사실 잘 안 써요. 얘도 메모도 날려버릴게요. 메모보다는 뭘 많이 쓰냐면 일단 파인더를 띄우세요.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으로 갑니다. 다시 파인더를 띄우고요. 응용 프로그램으로 가세요. 그럼 여기 이제 쭉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로 제일 많이 써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큰 걸로 볼까요?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텍스트 편집기 앱이 있습니다. 텍스트 편집기. 자, 얘를 이렇게 끌어다가 좋은 위치에 놓으세요.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예요. 메모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끌어 놓으면 되겠어요. 필요 없으면 다시 던져버리면 되고요.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단축 아이콘만 사라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은 가져다가 이렇게 놓고서 빨리빨리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너무 큰 것 같죠? 그래서 조금 역대 확대 켬하게 되면 이렇게 가까이 가면 확대가 이렇게 커지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확대끔 아이고 가리기가 아니고 확대는 끄고 가리기도 끄고 아이고. 그 다음에 크기를 조금 줄일까요? 자, 이 정도로 해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에다가 프로그램에 단축 아이콘을 추가 제거를 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맥의 키보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맥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사하려면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 전체 선택하려면 컨트롤 A, 그 다음에 컨트롤 S 저장, 컨트롤 Z 취소, 이런 거였는데요. 맥에서는 윈도우즈의 컨트롤 키에 해당하는 게 커맨드 키예요. 커맨드 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얘를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키를 맥에서는 사용을 하고요. 걔를 커맨드 키라고 얘기하는데 윈도우즈에서 컨트롤 키랑 똑같은 키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정작 이 컨트롤 키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맥에서는 거의 윈도우의 컨트롤에 해당하는 키가 커맨드 키이기 때문에 얘가 거의 사용이 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애플 키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커맨드 키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커맨드 키는 윈도우 키가 다른 걸로 매핑할 수도 있는데 이제 맥에서는 다른 키보드, 맥 키보드가 아니고 일반 키보드를 사용할 때는 이 커맨드 키를 이제 윈도우 키로 매핑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커맨드 키를 누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 제일 밑에 키보드에 컨트롤 키 옆에 이제 윈도우 로고 되어 있는 그 윈도우 키 있잖아요. 그 키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커맨드 키 복사해라 컨트롤 C가 아니고 커맨드 C예요. 커맨드 C. 그러니까 이 커맨드 C 키는 굉장히 윈도우 키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겁니다. 자, 그리고 메뉴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제 이 로고들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로고들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중에 4개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Shift, 화살표가 위쪽으로 되어 있는 Shift 키 외워야 되고요. 커맨드 키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외워둬야 됩니다. 커맨드 키. 애플 키라고도 얘기하고요. 커맨드 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람 얼굴처럼 되어 있는 애가 옵션 Alt 키예요. Alt 키. 윈도우즈에서는 Alt 키라고 얘기하는데 맥에서는 보통 얘를 옵션 키라고 더 많이 불러요. 옵션 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키. 이것도 중요하죠. 컨트롤 키.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 컨트롤 키가 이렇게 캐럿으로 되어 있는 애가 컨트롤 키입니다. 그래서 이 4개 컨트롤 키까지 해서 4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메뉴를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심볼로 되어 있어요. 심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지? 커맨드 키구나. 옵션 키구나. 컨트롤 키구나. 쉬프트 키구나. ESC 키구나.
딜리트 키구나. 이렇게 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맥 키보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맥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커맨드 키와 이제 옵션 키가 이렇게 양쪽에 다 달려 있습니다. 컨트롤 키는 여기 있고요. 맥을 처음 사면 이제 제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한영 전환 키가 없죠. 맥 키보드에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커맨드 스페이스 키나 이런 키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커맨드가 윈도우 키라고 했으니까 윈도우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윈도우 그 단축키랑 좀 충돌이 나서 이렇게 하기는 못해요. 직접 이제 실습실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캡슐락 키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원격 접속을 해서 크롬 데스크탑 환경에서 쓰는 키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키를 써야 되고, 혹시 이제 한글을 한자로 바꾸고 싶을 때는 Alt 옵션 키 한 다음에 리턴 키를 누르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실습실에서 할 때는 이 캡슐락 키를 살짝 눌러주면, 길게 누르면 원래 캡슐락 키로 동작하고요. 살짝 눌러주면 한영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크롬 데스크탑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을 써야 되고요. 그 방법을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써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은 꺼주고, 여기에서 지금 텍스트 편집기를 여세요. 텍스트 편집기를 열어서 내가 이제 지금 타이핑을 합니다. 타이핑을 하는데 영어로 나오죠. 그래서 캡슐락을 눌러도 이렇게 뭐 대문자로 나오지 안 돼요. 실습실에서 직접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 윈도우 지금 크롬 데스크탑 환경에서 해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뿐이 없겠네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눌러서 얘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한글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영어로 가려면 이렇게 해서 영어로 해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영어 대문자 쓰려면 캡슐락 눌러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다시 풀어주면 소문자로 할 수 있고 한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직접 할 때는 뭐 윈도우 스페이스, 그러니까 커맨드 스페이스나 이런 키도 되고 캡슐락 키도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단축키들이 지금 윈도우의 단축키와 충돌이 나서 동작을 안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귀찮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한글 쓸 때는 이걸 쓰고요. 영문 쓸 때는 얘를 체크를 해서 사용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이제 규정이라고 쓰고서 한문을 쓰고 싶다 그러면 Alt 키를 눌러서 엔터를 눌러주면요. Alt 키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한자들이 나옵니다. 원하는 한자를 여러분들이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스팟라이트라고 해서요, 검색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도 지금 이제 여기 지금 크롬 저기서 할 때는 단축키 충돌이 나기 때문에 쓰기가 좀 곤란합니다. 뭐 그냥 여러분들이 일단 실습 원격에서 할 때는 이 엑스코드로 앱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굳이 안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왼쪽 상단의 검은 사과가 기본적으로 애플 메뉴가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메뉴가 여기 애플 메뉴 밑에 있어요. 이 맥킨토시에 관해서 아까 봤었죠. 사과 옆에 메뉴가 현재 포커스를 받는 프로그램, 현재 이제 활성화돼서 실행할 때 키보드나 마우스 클릭에 반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항상 이 애플 메뉴 옆에 있습니다. 파인더가 지금 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빨간 해동 윈도우를 종료를 하는 거지만, 얘가 메모리에서 사라지진 않고 완전히 삭제하려면 뭐 커맨드 Q나 이런 걸 눌러서 삭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최소화가 되겠고요. 얘는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최소화가 됐고요. 이렇게 다시 활성화가 됐고, 이렇게 하게 되면 화면 가득하게 떴고요. 그 다음에 얘를 ESC를 눌러서 다시 원상복구한다든지 하면 되겠고, 얘를 이제 끈다고 해서 지금 얘를 끄잖아요. 그러면 뭐 저장할 거냐 물어보는데 그냥 삭제 누를게요. 여기 지금 꺼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아까 저장을 안 했겠는데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 해서 끄고 저장을 뭐 무제로 해서 저장을 해놨다. 그 다음에 껐다 이렇게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아까 그거를 불러오지 않는 이상은 괜찮은데요. 대부분은 이제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텍스트 편집키가 현재 떠 있는 거죠. 현재 사파리가 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파인더가 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사파리를 내가 끈다고 하면 얘를 이렇게 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종료를 눌러주거나 아니면 항상 메뉴 중에 보면 밑에 보면 종료가 있어요. 여기 지금 자 이렇게 단축키들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아까 커맨드라고 그랬죠? 커맨드 Q를 눌러주면 되게 커맨드 키가 여러분들은 없으니까 윈도우 Q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Q를 눌러주면 되는데 여기 지금 여기 이제 윈도우 키 단축키와 좀 충돌이 나서 그런 것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메뉴에서 직접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강제 종료, 잠자기 시스템 종료. 뭐 이건 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습하다가 이 맥을 종료를 시켜버리면요. 다시 부팅을 해서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혹시 실수로 이렇게 시스템을 종료했다라고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하지 말고요. 시스템을 종료를 했다 그러면 학과에 얘기를 해서 다시 켜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 친구들이 같은 팀에 있는 사람들이 실습을 할 수 있으니까 꼭 학과에 이제 연락을 해서 저한테 하지 말고요. 학과에 우리 조교 기사한테 한 기사한테 얘기를 해서 다시 켜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심해야 될 게 내가 프로그램 끄고 그 프로그램 닫고서 컴퓨터 껐다 라고 해도 다시 켜보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뭐 로그인이나 이런 거 했다고 하면 반드시 로그아웃을 해줘야 됩니다.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들어가고 그러지 마세요. 실습하고 이럴 때 굳이 거기 뭐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시스템 환경 설정해서 하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요즘은 윈도우에도 좀 그렇지만 설정하면 그걸 끝이에요. 뭐 이렇게 설정해서 확인 버튼 이런 거 없습니다. 설정하면 바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래요.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독이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확인 버튼 누르는 게 없죠. 선택하면 바로 그걸로 바로 이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손수인 사용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확대 축소다. 이렇게 하면 체크하고 이러면 바로 그게 되는 거지. 뭐 체크하고 확인 버튼 누르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게 이제 윈도우즈랑 조금 다르죠. 바로 적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자동 저장을 해줘요. 그래서 커맨드 S를 주기적으로 저장할 필요가 없지만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커맨드 S를 눌러서 저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단축키가 아마 좀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저장 메뉴에서 저장 눌러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임머신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시간대별로 쭉 저장도 해주고 그래 백업도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하죠.